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저희가 그 노무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세금과 연계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퇴직 위로금 지급할 때 이제 어떤 과세를 어떻게 매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 클라이언트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그 퇴직 위로금, 다시 말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렇게 있을 때 그 회사가 복직을 하는 대신에 근로자하고 이제 퇴직 위로금을 주고 이제 그 합의로 이제 그 퇴직하고 이제 그렇게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 위로금 또 퇴직 합의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하고 근로자가 그 퇴직 위로금 그 규모에 대해서는 결정이 됐는데 막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해가지고 연봉이 높은 사람은 기존에 받았던 근로소득하고 같이 합산되기 때문에 거의 1억을 받을 때 거의 뭐 한 3천만 원을 퇴직금으로,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퇴직 그 합의금이라고 할 때에는 기타 그 각종 세금을 이제 퇴직소득이나 아니 뭐 근로소득 이런 거 외에 뭐 기타 소득에 이제 이게 보통 기타 소득으로 많이 간주됩니다. 근데 기타 소득은 22%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으로 이제 퇴직 위로금이 됐을 때 2,200만 원을 그 세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 뭐 1억까지 이제 받기로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는 7,800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가 많이 배려해가지고 근로자한테 이제 그러면 퇴직소득으로 해주겠다. 퇴직금액이 하니까 근데 퇴직소득은 건석이 원수가 질수록 이렇게 공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한 1년 정도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한 15% 정도의 뭐 이제 어떤 퇴직소득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퇴직소득은 10% 이내지만은 건속 연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이제 보통 한 10%에서 15%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1억에 합의했을 때 퇴직 요금이 1억이었을 때 거의 1,500만 원, 뭐 또 1,000만 원을 이제 그 어떤 그 퇴직소득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배상금 쪽으로 주는 그 위로금은 이제 비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정신적 위자료 차원에서 이제 지급했다 이런 거를 이제 회사가 인정하면은 이제 그건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 위로금이나 퇴직 합의금에 대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 세금은 이렇게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또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노무사가 이렇게 근로자를 대변할 때는 가급적 근로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보통 실지급액이 얼마로 이제 들어간다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실지급으로 하게 되면은 회사가 추가적으로 그 더 납부를 이제 세금도 직접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불이익이다 할 때는 이제 본 노무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어떤 정신적 그 피해에 대한 보상격적인 그런 배상금으로 이제 지급했다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면은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기업체에서는 이제 어떤 첨예한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근로소득으로 하려고 하고 또 보통 이 퇴직 어떤 합의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질의해신을 받게 되면은 보통 이제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는 그런 이제 행정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2%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취업이나 나름대로 뭐 생계 보존 수단을 써야 되는데 이런 퇴직을 대신하는 이런 위로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비과세로 해야 된다. 근데 뭐 근로자는 그렇게 바라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회사의 어떤 위법한 행위로 돈을 지급한다는 이러한 전례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타 소득이나 퇴직 소득으로 많이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또 여기 근로자를 대변하는 공인 노무사 입장에서는 근로자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제 합의 썼을 때도 실지급액은 얼마로 한다 이렇게
합의서 작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해서 내는 거는 이제 이 고객 돈을 수령하는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령할 때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추가로 내야 되겠네요. 만약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그게 조금 질문이 좀 이상한데 원래 이제 금액 예를 들어서 이제 원천 징수 영수자는 이제 회사거든요. 그리고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자체적으로 이제 순수한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공제를 안 하기를 바라고 이제 그렇게 합의서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회사한테 설득해서 이제 세금이 적은 퇴직소득으로 해달라, 아니면 또 비과세로 해달라 많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퇴직소득도 벌써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는 게 좀 의미가 좀 있고, 또 이렇게 퇴직소득을 했더라도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하고 이 금액을 또 같이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많아지면은 또 실질적으로 이 퇴직소득이지만은 기타 소득 정도로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 게 굉장히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노무사 입장에서는 실지급액을 얼마로 한다. 그리고 세금 처리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좀 약간 융통성 있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 비과세로 해도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령을 받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금액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처리할 때 그 항목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회사에서는 항목을 정하지 않고 그냥 퇴직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하면은 기타 소득으로 22%를 공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제 안 하면 회사가 그만큼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을 지급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22%니까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춰야지만이 근로자가 1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노무사가 얘기를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는 비과세로 이제 처리해야 된다. 비과세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위자료의 어떤 성격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위자료로 줬다고 하게 되면 회사가 어떤 불법 행위를 했다는 그런 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그러한 용어를 잘 안 쓰려고 그런다. 그렇지만은 이 근로자를 대리하고 있는 노무사는 근로자가 좀 더 실수령이 많게 하기 위해서 그 실수령액이 얼마로 이렇게 한다로 대부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강남농업법인에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사실 어떤 세금을 부과할지 모르게 되면 갑자기 수령하는 사람 측에서 몇십 %의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예. 미리 고객들한테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게 그런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서 인천 송도 개발 이 프로젝트를 외국계 기업하고 한국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완숙 단계 이제 어떤 송도 개발이 완숙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제 미국에서 채용한 한국계 근로자 이 부사장을 이제 일이 없기 때문에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를 대리해서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했는데 한 1억 8천 정도로 받기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합의 작성을 한 게 1억 8천만 원을 보상금을 한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사가 이분에 대한 어떤 근로소득세를 이제 공제를 하니까 거의 40%를 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8천을 받더라도 거의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이 정도를 이제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니까 이 근로자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는 게 거의 한 1억 8천에 합의했지만 결국 한 1억 정도밖에 못 받기 때문에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부당 해고 구제 신청하고 다 합의까지 종결됐지만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의뢰인이 그 법무법인을 통해서 또 회사하고 이제 세금 조정하는 와중에 이 노무사는 이렇게 1억 8천까지 받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보수를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승인보수 그러니까 못 받았다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받게 됐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그 이제 그 세금을 어떤 게 적용하냐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경력이 많이 짧아가지고 그냥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지 이게 어떤 세금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소득이나 퇴직 소득이나 아니면 근로소득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또 그 비과세 소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 당시에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했으면은 굉장히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을 텐데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 기타 소득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 고객이 반발했고 그래서 이걸 어렵게 해서 성공해 준 사건이 있지만은 나중에 성보수를 한 6개월 정도 뒤에 이제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아주 그 큰 경험을 하시고 반면교사 삼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 강남농업을 찾아주시면 아주 그 고객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좋은 어드바이스, 전문 어드바이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